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석승환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요, 반응들이 진짜 재밌어요. 픽 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저보고 아 그래요? 용감하시네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연주 한번 들려봐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다양한데, 근데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굉장히 진지하게 제 소개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랑은 제가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이분들은 제 소개처럼 저를 진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서 대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야, 찾았다 라고 외칩니다. 뭘 찾은 거냐면 충전소를 찾은 거예요. 저는 사실 끈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피아노를 치니까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되게 이제 피아니스트 하면은 뭐 하루 종일 10시간씩, 뭐 20시간씩 그냥 방에 혼자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하니까 인내심이나 끈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뭘 해도 조금 하다가 금방 질리고 딴 거 하고 제대로 끝까지 잘 해내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열정도 금방금방 바닥이 나더라고요. 마음까지 약해서 어떤 일에 이제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해서 거기에 깊게 빠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 모습에 굉장히 많이 매였었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되고 싶은데 제 모습은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음악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 무대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나요. 향상음악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 무대에 올라갈 때 제가 그 무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서 제 마음에서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오늘 공연 취소될 거야. 내 공연은 취소될 거야 라는 생각을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하기 직전까지도 그 희망을 놓지를 않았어요. 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정도로 마음도 약하고 세계 최고는커녕 피아니스트란 직업하고도 너무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그 학교에는 마인드 교육이라는 특별한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마인드 교육 시간을 받으면서 이런 조건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끈기가 부족하면 끈기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면 되고, 내 마음에 열정이 바닥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의 마인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릴 때면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읽으면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끈기와 열정이 제 마음에 바닥날 때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으로 충전하고, 마음이 낙담될 때는 이거를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책이나 이런 강연 등을 통해 접하면서 제 마음에 그분들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신도 예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좋은 친구나 좋은 인맥도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공부했던 음악학교에서 받았던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비우고 받아들이기. 마인드 교육은 저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세계 최고라는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서 수입했고, 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 최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스케일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런 꿈을 이제 다른 사람부터 수입해서 이런 스케일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취미와 직업과 심지어 꿈까지 일치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시잖아요.
학생이시면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각자만의 학습 방법이 있으실 텐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만의 학습 방법도 언젠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또 강연자로서 만나니까 이제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받아들이는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한참 수능 준비하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공부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무작정 외우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 이해를 했을 때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단순히 공식만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떤 원리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수능에 보면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변형된 문제에 적용하거나 더 어려운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좋잖아요. 피아노도 그냥 악보 보고 무작정 막 치는 것보다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곡의 구성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등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악보를 외우는 데에도 또 좋은 연주를 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던 음악이 있을 거예요. 쇼팽의 즉흥환상곡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 이 쇼팽이라는 작곡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자기 나라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평생 뭐 미국에 가서 살았다든지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쇼팽의 고향이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그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쇼팽이 그 전쟁을 피해서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평생 돌아오지 못했어요. 평생은 이제 프랑스에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자기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 고향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그리움을 평생을 품고 살았었어요. 또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보통 자기 조국애라는 게 있는데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쇼팽이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그 사랑하는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평생 근데 돌아가지는 못하고 돌아가는 꿈만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연주 드렸던 그런 곡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막 짧은 음표들이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느린 부분이 나오는 게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과거 회상,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회상에 젖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건 현실이 아니라 과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은 언젠가 멀어지게 돼 있죠. 현실로 돌아가면서 그 꿈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회상이 반복되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꿈을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음악 속에는 항상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서 또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더 재미도 있고 또 곡에 대해서 이해도 가고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는 무엇을 하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시니까 이런 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만약에 애인 생일에는 선물을 줘야 한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좀 우습죠.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로봇처럼 그냥 암기해서
A 생일에는 선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생일을 외워놓고 이제 선물을 줘야 돼. 이렇게 이제 법으로 암기해서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날짜를 잊어버리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A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생일은 특별한 날이야. 다른 커플들도 생일에는 서로 챙겨주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도 많이 봤어. 그래서 이 날짜에는 특별한 선물을 줘야 해. 뭐 이것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머리로라도 이런 식으로 생일날 애인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잊어버릴 확률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생일이 아니라도 챙겨주고 싶고 또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생일날에는 얼마나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만약에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해야 해 라는 공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마음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어렵겠죠. 마음으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 잘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도 어렵지 않답니다. 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음악학교에 20살에 입학했어요. 이제 그때가 피아노 전공을 처음 시작한 나이였어요. 입학하기 전에도 제가 취미로 혼자 피아노를 치긴 했는데 이제 음악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저를 보면서 절레절레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면서 넌 너무 늦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항상 하셨었어요. 정말로 이 피아노 레슨을 이제 음악학교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루는 학교 마인드 교육 시간에 마인드 강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듣게 됐어요. 지금은 이 합창단이 세계 3대 국제 합창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이 합창단 단원들도 전부 다 음악을 엄청 늦게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는 뭐 슈퍼마켓 사장님도 있었고 진짜 하여튼 다양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라도 갖게 되었겠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한 번은 기회가 왔어요.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제가 다니던 음악학교가 음악 캠프를 함께 주최하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 참가하면 이제 이 합창단 단원분들과도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무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눈치를 좀 보다가 몇몇 그 합창단의 단원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연습도 거의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레슨 들어가가지고 제가 레슨 들어가서 이제 레슨 받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칭찬만 하는 거예요. 연습도 분명히 못 하시는 분인데. 나는 연습 열심히 해도 맨날 레슨 들어갈 때마다 혼만 나다 나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된다 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에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그거를 제가 레슨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걸 따라해 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조금씩 제 한계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더 이상 저한테 아무도 나도 너무 늦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밌죠? 이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사람들과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갔다 왔는데 영어로 대화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좀 잘하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재능이 없어요, 영어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영장이었는데 영장이 뭔지 아세요? 한번 게싱 해보시겠어요? 예, 영장이 뭐냐면 영어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제가 몇 점이 나왔냐면 30점대가 나왔어요. 친구가 자기 점수에 반도 못 맞았다고 엄청 놀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문법은 뭐 좋든 싫든 계속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알긴 알겠는데 미국 가서 막상 대화하려니까 말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공부할 때처럼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마음에서 내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야 라고 마음에서 믿었어요. 그러고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스피킹이 뚫리더니 나중에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영어가 더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해외 어디를 나가도 영어로 대화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걸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하든지 마음과 연결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녀서 성경을 읽곤 하는데 한 번은 성경을 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잠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교훈이 많이 나와 있는 잠언이라는 책을 한번 외워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적혀진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내가 이 글을 쓴 사람, 그러니까 저자가 한번 되어봤어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최대한 저자의 마음으로 옮겨놓고 외우니까 이게 너무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한 장 완벽하게 외우는 데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사나 이런 거 다 안 빼놓고 다 완벽하게 외우는데. 재미가 들려서 이제 다른 장들도 외우다가 성경 퀴즈 대회에 한번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벨 1등 해가지고 상금도 이제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쉬워지는 거예요. 피아노 연습하다가 이제 아무리 피아노를 좋아해도요, 연습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질리고 막 이제 그만하고 싶어질 때도 종종 있어요. 이게 너무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는 다른, 그러니까 내 마음과는 다른 자신이 하는 일에 이제 꾸준함,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쓴 자서전이든 아니면 뭐 위인전기도 괜찮고 이런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뭘 알겠냐면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데 이제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막 몸이 굳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증상에 대해서 내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만나보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막 몸이 굳는데 이걸 설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마음을 바로 나 긴장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로 바꾸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 긴장이 아니라 설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건 훨씬 쉽잖아요. 실제로 저는 해보니까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이 마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배우다 보니까 제 자신도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은 이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니까
세계 최고한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찾아가면은 뭘 하냐면 그냥 연주 한번 해봐라. 보통은 자기가 아는 인맥들이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무작정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받아줄 수는 없고 이제 처음 제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연주를 들어보시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넌 안 된다. 안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온 김에 한번 레슨은 다들 해주시거든요. 저와 레슨을 한번 거치고 나면 다들 저를 받아주셨어요. 이제 레슨 받을 때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세계,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은 뒤로는 레슨을 받을 때도 선생님들의 하는 말을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이, 저 아이디어가 어떤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을 제 마음속에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카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선생님과 같은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개월 배우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시겠다, 어떻게 말씀하시겠다, 이런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 학생은 진짜 자기가 가르쳐주는 거를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학생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분들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는 다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레슨에 청강을 들어가면서도 이제 알게 되었던 거는 정말로 세계적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선생님들은 재능 있고 원래 잘하는 학생보다는 자기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제 꿈인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의 길을 아직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종종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습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은데 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마음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실력이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연습도 막 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전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분명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히 로봇처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수준에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방식,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런 사고방식과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습관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냥 당장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근데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겠지만 혼자서는 결국 포기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를 알아보고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저 사람보다 늦게 일어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의 습관의 차이 말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명확해져요.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차이를 인식을 했다면 이제 이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벽에, 예를 들어서 새벽의 느낌과 그 공기가 좋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근데 이유가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이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마음에서 오는 일종의 성취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할 일이 많아서 새벽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는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에 머리를 사용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되어서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우선 새벽 공기 한번 쐬볼까? 요거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과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제 뭔가를 배우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이 저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파악하고 저 사람 저 말을 왜 할까? 어떻게 해서 저런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이라는 거는 머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고 방식이라는 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는데요.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몇 가지 패턴에 의해서 흘러가요. 그 패턴을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교류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금방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게 되었어요. 마음의 세계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굉장히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이런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무작정 이제 들어지는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제 막 적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생각들 중에 특별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학창시절 때 오랫동안 환청을 들었어요. 늘 친구들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를 이렇게 환청으로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환청에서 벗어난 후로도 그 영향이 남아서 사람을 되게 못 믿었어요. 사람을 날 보는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꼭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어제랑 오늘 조금만 태도가 달라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인간관계라고 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트에 쭉 적어봤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면서 적고 나서 이걸 딱 보는데 제 마음에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 안에서의 모든 생각은 전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부 당연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생각은 이런데 실제 사람들의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한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서 내 마음이 거기 사로잡히면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저 싫어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제 사람들의 마음과 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계속 그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아예 이게 사고 방식으로 자리 잡아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 신화의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술의 신 디오니소스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소원을 빌어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죠. 자기가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딸까지 금으로 변해버려가지고 이제 후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좋든 싫든 만지는 것마다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처럼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나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때는 참 좋겠죠. 근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이 사고방식이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험하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관찰하면서 또 이런 사고방식에서 내 마음이 갇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오픈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시스템을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영향을 특별히 미치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를 계속 적어보다 보면 내 마음 안에 형성된 사고 시스템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냅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하고 한번 교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오픈하니까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쉽게 오픈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더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을 나한테 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가까워지겠죠, 더. 또 내 마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참 제 삶이 굉장히 쉽고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넘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함조차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는 없는 뭔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고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드리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면 여러분의 학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